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세상에 너무 큰 짐덩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터질 것 같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차라리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게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나약하거나 미쳐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 깊어서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도라기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립감, 수치심, 그리고 영혼을 찢어놓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깜깜한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참 이상하게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배가 불렀구나. 주변 사람들 생각은 나는 진짜 못하는구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엄청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저 이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갇혔다고 쳐볼게요. 등 뒤에서는 불길이 내 피부를 태우면서 다가와요. 그대로 불에 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창문 밖 허공으로 몸을 던질 것인가? 그 끔찍한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살려고 뛰어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아주 냉정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것, 네,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는 맞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만성적인 통증도, 실직의 괴로움도, 이별의 아픔도 당장은 끝이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해요. 내 인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끔찍할 거고 100% 절대 안 나아질 거야 라고 영구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이거 사실 조금 오만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100% 미래를 내다보는 신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도 극심한 고통에 눈이 멀어 있는 지금 내린 판단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왜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제가 과학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야와 의식이 무섭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오직 눈앞의 고통 딱 하나만 보입니다. 남겨질 소중한 사람들, 몇 안 되는 친구들, 키우는 강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뇌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려요. 그러다 이 무서운 몰입 상태가 어떻게 깨지는지 아세요? 갑자기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눈에 들어온 한 줄기 불빛, 혹은 누군가 우연히 나타났을 때 그 아주 사소한 자극들이 내 좁아진 시야의 유리를 쨍그랑 하고 깨부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대요. 아,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걸 끝내야겠다는 그 충동의 대부분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화가 나 있거나 절망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 있는 충동성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술 마시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실제 극단적 선택의 압도적인 다수가 혼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술은 고통을 마비시켜 주지만요, 동시에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고장내버리거든요. 물론 저도 압니다. 그 술 한 잔이 그동안 여러분을 버티게 해준 어찌 보면 유일한 생존 도구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나빠서 마신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도구는 수명이 다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당장 오늘 밤 그 술잔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단 하루만, 딱 하루만 결정을 늦춰보세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정말 단 하나도 없을까? 병을 관리할 방법이,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영원히 없을까? 그 좁아진 터널에서 제발 한 걸음만 밖으로 나와 보세요. 이렇게 깜깜한 벼랑 끝에 서면요,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에요. 빚더미에 앉은 내 모습, 지독한 중독에 빠진 내 모습, 실패하고 죄책감 덩어리인 내 모습, 이런 밑바닥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나를 비웃고 평가하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가장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만 1년에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고립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 시선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가혹하게 짓밟고 비난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남한테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완벽하게 고립되어서 혼자 그 무게를 견디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냥 입을 여세요.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누군가한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을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나면요, 무조건 둘 중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하면서 내 수치심이 확 깎여 나가거나, 아니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짜 상상도 안 간다. 이러면서 내 고통을 온전히 위로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한테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쵸? 수치심도 줄어들고요,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오늘 밤 문자 한 통, 카톡 하나만 딱 남겨보세요. 나 지금 진짜 힘들다. 이거면 충분해요. 자, 그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끔찍한 충동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제대로 살아가 볼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과연 이 쓰레기 같은 삶을 다시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느끼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자율성, 사람들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능감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게 죽기보다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실패하면 나 진짜 끝인데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진짜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는 데 도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네? 라는 걸 깨달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를 위해 작은 클래스라도 하나 등록해보세요. 물감이라도 사서 칠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가 겪는 이 절망감,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PTSD 이런 뇌의 병에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멘탈로 걷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의 뇌가 아프다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정신과에 가면 남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 있잖아요. 제발 갖다 버리세요. 통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과 싸웁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도 있듯이 가까이서 돋보기 대고 보면요, 이 세상에 100% 정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요, 이거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알겠는데요,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꾸역꾸역 살아야 하죠? 내 인생엔 희망도 없고요, 끔찍하게 고통스럽고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 왜 살아야 합니까? 네, 맞아요. 너무 잔인한 질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철학자의 통찰을 대신 하나 빌려올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삶이 우리에게 너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이 이별의 아픔에 피눈물을 흘릴 때,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엉엉 울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멱살을 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상황이 이렇게 끔찍한데 넌 여기서 포기할래?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기어코 네 삶의 대답을 찾아볼래? 미친 소리 같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아 헤매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남긴 말이 있죠. 새로운 땅에 가려면 남들이 아는 길, 내가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깜깜한 어둠 속을 걸어가야만 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요, 남들은 평생 가보지 못할 여러분의 위대한 의미를 찾아 헤매는 중인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단단하고 흠결 하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고장나고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우한 과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사고 때문에 뼈저린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받고 망가졌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위대한 시인이자 가수인 레너드 코헨이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남겼죠. 만물에는 틈이 있다. 바로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의 심장을 찢어놓은 그 고통,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패인 그 수많은 상처와 틈새들, 그것들은요, 여러분을 망가뜨린 흉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찢어진 상처의 틈새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적으로 눈부시게 만들 위대한 깨달음과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이라는 스승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지혜를 얻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은 바랄 만한 게 절대 못 되지만요, 막상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숨을 쉬며 버텨내고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악착같이 오셨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펼쳐질지 한 번쯤 끝까지 지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슴에 꼭 새겨주세요. 충동적으로 끔찍한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제발
하루만 결정을 미루고 누군가에게 말을 거세요. 나 혼자라는 고립감과 수치심을 버리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찢어놓은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쏟아져 들어올 가장 위대한 통로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요. 바로 핸드폰을 여십시오. 그리고 친한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그 누구든지 전화나 문자를 한 통 하세요.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자를 보내고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을 덮고 있던 지독한 어둠은 이미 절반 이상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이미 아물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은 그 상처의 틈새로 빛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도래기 책방이었습니다.